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무려 500년이나 이어진 왕조, 조선. 정말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외세의 위협을 받았는데 과연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렴풋이만 알고 있던 조선의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국방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남쪽에선 왜구가 끊임없이 노략질을 하고 북쪽에선 여진족이 틈만 나면 쳐들어오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과연 조선은 어떤 군사 전략으로 이 모든 위협에 맞서 국경을 지켜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조선 국방의 두 축, 육군과 수군의 기본 구조부터 시작해서요. 각 군의 총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수영과 병영은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진이라는 말, 여기엔 사실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이것도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조선군의 지휘체계와 실제 지도 위에 펼쳐진 방어 전략까지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영상 뒷부분에서 전국의 주요 군사본부가 어디에 있었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조선 국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기둥, 바로 육군과 수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선의 군사 시스템은요, 국왕을 정점으로 해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주 명확하죠? 하나는 바다를 지키는 수군, 이 수군을 통솔하는 곳이 바로 수영이고요. 또 하나는 땅을 지키는 육군, 이쪽은 병영이 지휘했습니다. 이렇게 딱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아주 효율적으로 나라를 지켰던 거죠. 그렇다면 육군과 수군의 총사령부, 이 병영과 수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 두 본부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서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영입니다. 이건 수군 절도사용을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해 오늘날의 해군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사라고 불리는 지휘관이 이곳을 책임졌고요. 주된 임무는 당연히 해안선을 방어하고 왜구를 소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나라의 세금을 실어 나르는 좋은 선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본거지, 여수의 전라좌수영이 바로 이 수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다음은 병영입니다. 이건 병마절도 사용의 줄임말, 즉 육군 본부죠. 지휘관은 병사라고 불렀는데 이 병사는 수영의 수사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이었어요. 그만큼 육지 방어의 중추였다는 뜻이겠죠? 전국의 성곽이나 봉수대를 관리하고 군대를 훈련시키는 그야말로 육군 방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수영은 판옥선이나 거북선 같은 배를 가지고 해안가와 섬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졌고요. 반면에 병영은 튼튼한 성곽과 기동력 좋은 기병을 활용해서 내륙의 중요한 길목이나 국경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각자 맡은 영역에서 완전히 특화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선의 군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진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 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똑같이 진이라고 읽지만 한자가 완전히 다르죠? 왼쪽은 진압할 진자를 쓰고 오른쪽은 나루 진자를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진압할 진자를 쓰는 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군사기지, 즉 주둔지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가 상주하면서 특정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요새였고 적의 침입을 막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루 진자를 쓰는 진은요,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나루터를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교통의 중심지였지만 전쟁이 나면 어떨까요? 적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방어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단어가 왜 그렇게 헷갈렸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노량진이나 한강진처럼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나루터, 진에는 말이죠. 그곳을 지키기 위한 군사기지, 진이 거의 항상 함께 설치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라는 지리적 이점 위에
군사적 기능이 더해진 경우가 아주 많았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수많은 군사기지, 즉 진들은 어떤 지휘체계 아래에서 움직였을까요? 이제 조선군의 계층적인 지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 국방의 근간은 바로 진관체제라는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각 도의 사령부 격인 주진이 있고요. 그 아래에 지역 거점인 거진, 그리고 일선 부대인 제진,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초소단위인 보가 순서대로 쫙 배치된 완벽한 하향식 지휘체계였죠. 이걸 현대 군대 계급에 비유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주진은 군단급, 거진은 사단급, 제진은 연대급 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왜군을 제일 처음 맞았던 부산지는요, 그냥 작은 초소가 아니라 오늘날의 사단급 병력이 주둔했던 어마어마한 요새였던 셈입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이 정교한 시스템이 한반도 지도 위에서는 과연 어떻게 전력적으로 배치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좌와 우의 기준인데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한양에 있는 임금님이 남쪽을 바라봤을 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임금님의 왼쪽인 좌는 동쪽이 되고 오른쪽인 우는 서쪽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 기준을 가지고 지도를 보면 조선의 맞춤형 국방 전략이 한눈에 보입니다.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남해안에는 수영을 중심으로 아주 촘촘하게 해상 방어 벨트를 쳤고요. 반대로 북방 국경에는 기병 중심의 병영을 배치해서 유목민족의 빠른 기동력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도권은 수원화성이나 남한산성 같은 대규모 요새로 겹겹이 방어체계를 갖췄던 거죠. 재밌는 건 이런 군사 중심지의 흔적이 오늘날 우리 지명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부산의 수영구, 울산의 병영동 같은 이름들은 그냥 붙여진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곳이 바로 경상 좌수영과 경상 좌병영이 있었던 군사 행정의 중심지였다는 걸 알려주는 살아있는 역사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 팔도에 설치되었던 육군본부 병영과 해군본부 수영이 각각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각 도의 군사 배치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특히 국방의 최전선이었던 남쪽의 경상도와 전라도는 육군과 해군본부를 좌우, 즉 동서로 나누어서 아주 촘촘하게 배치했고요. 북쪽의 함경도와 평안도에는 강력한 육군본부를 둬서 국경 방어를 강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선의 국방이라는 건요, 그냥 성을 쌓고 군대를 배치한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육지, 북방과 남방이라는 각기 다른 위협에 맞춰 최적화된 살아 움직이는 유기전의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 수영과 병영 그리고 진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깊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조선의 전략적 사고방식 중에서 어떤 부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나요?